이 네. 책을 추천하신 이유가 어떤 걸까요? 예, 저 타샤에서 책 읽기 모임을 하는데요. 요즘 디스토피아에 관련된 책을 읽고 있어요. 근데 이 화씨 451이 그 멋진 신세계 조지 오웰의 1984 이렇게 함께 그 가장 유명한 책으로 언급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시기에 코로나로 지친 이 시기에 읽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네, 추천했습니다. 저도 선생님 추천을 받고 이 책을 읽어봤는데 첫 문장부터 깜짝 놀랐어요. 그렇죠.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일까? 화씨사오일은 섭씨 몇 도시 이런 이제 생각을 네. 하면서 이게 무슨 뜻일지 몰랐는데 화씨 451이 어떤 온도일지 네, 거기부터 책 제목이 쉽지가 않아요. 도대체 네. 이게 무슨 책이야? 그러니까 뭐지? 그랬는데 책을 태우는 온도, 책을 태울 수 있는 온도. 그래서 이게 섭씨로 했더니 232도 정도. 네. 처음에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첫 문장이 불태우는 일은 즐겁단 거예요.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계속 이게 끝까지 너무 흥미진진했고 한편의 영화 같았어요. 저는 네, 좀 놀라는 그렇죠. 것도 많고 그렇죠. 이 책 이 쓴 사람 천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한 거죠. 브래디 버리는 1950년, 53년도에 이 책을 냈어요. 저희는 그 당시에 한국 전쟁이 그렇죠. 네. 막 일어나고 정말 그 미래 세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시기가 아니었죠. 우리는 그렇죠. 그때 먹고 살기 먹고 바쁘니까. 살기도 바빴으니까. 근데 이제 미국에서 뭐 한참 잘 나가다가 경제공황도 오고 또 미래 사회에 대한 불안감,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. 이 사람은 진짜 책을 좋아하는 분인데 너무 책을 사랑한 네, 거죠. 예. 그때 막 포드 이후에 그 컨벨트가 공장에서 대량 생산이 되면서 자동차뿐만 아니고 텔레비전도 만들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라디오나 텔레비전에 그런 미디어 매체에 열광하기 시절에 이제 책을 더 이상 안 보니까 그거에 대한 경고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미래 사회에는 아마 책을 읽는 게 범법 행위가 되고 책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그렇게 단정 짓는 것을 가정하고 이 소설을 쓴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이 책이 나올 당시가 이분이 한 20년대생인데 네. 이 책이 나온 건 50년대 초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이 책 나왔을 때 50년대 초에 그때 막 TV가 보급되기 시작할 때래 미국에도. 네. 근데 여기에 보면 그 주인공 몬테그의 네. 부인이 책에 그러니까 TV에 미쳐 그렇죠. TV. 근데 그것도 여기에 쌍방향 TV, 벽걸이 TV. 벽걸이 TV가 3면에 있는 거예요. 아주 큰. TV가 이제 보급됐는데 나중에는 그거를 벽 대신에 그러니까. 그렇게 쌍방향으로 또 TV가 내 소리를 알아듣고 얘기를 하잖아요. 네. 대화를. 네. 너무 놀라워. 너무 놀라운데 여기에 시간적인 배경이 네. 가까운 미래라고 했거든요. 근데 저는 네. 지금 이걸 읽으면서 코로나가 굉장히 많은 걸 바꿔놨잖아요, 우리를. 네. 지금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. 너무 비슷한 상황이 많아가지고. 그렇죠. 네. 저희가 이제 밖에는 외출을 안 하고 집에서 하루 종일 유튜브, 맞아. 뭐 넷플릭스만 보고 그 인터넷만 하고 요즘 그렇죠. 그렇죠. 네. 잘못하면 관계가 단절되기 쉬운 시대잖아요. 그 그렇죠. 선생님 여기서 이 그 주인공의 네. 직업이 네. 또 한번 얘기할 게 많을 것 같아요. 그죠. 네. 네. 근데 여기서 나왔을 때 이 몬테그의 집을 이렇게 보니까 뭔가 벽면 TV도 굉장히 크게 있고 그 부인도 굉장히 좀 풍요로운 삶을 사는. 그렇죠. 네.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어폰이 나오잖아요. 거기에 야. 몬테그가 들어가도 나하고 대화할 생각 안 하고 이어폰 끼고 혼자. 여기서는 좀 그 직업이 약간 중산층 이상 되고 그런 싶은 것 직업 같아요. 네. 이런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그렇죠. 그 방아수라는 네, 직업이 네, 네. 안정적이고 나름 긍지를 가지고 있는 그렇게 사회에서 인정받는 직업인 것 같아요. 좀 그런 네. 느낌이 나고 이분도 좀 약간 중산층 이상에서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우니까 뭔가 그렇죠. 고민할 게 없는 거죠. 말하자면 그렇죠. 고민할 네. 게 없는데 이 사람이 책을 태우면서 아무 생각 없이 태운 거잖아. 막 태워야 그렇죠. 되니까 태운 거잖아요. 네. 이유도 모른 채 태웠는데 어떤 계기가 네. 있죠. 그 옆집 클라리세. 클라리세를 봤는데 그 아이는
밤마다 산책을 하고 보니까 가족끼리 대화도 많이 서자. BT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. 책은 정말 나쁜 거라고. 왜 네. 나쁘냐면 생각을 하게 하잖아. 우울해지잖아요. 우리는 네. 너무 많은 걸 주고 있는데. 네.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뭐 농사 지은 호박의 무게가 몇 킬로인가 뭐 이런 거 외우게 단순한 거 생각하지 않게 하는 거. 그런데 책은 생각을 하게 되니까 나쁜 거다. 그렇죠.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. 네. 네. 왜 태우게 됐을까요, 선생님? 책을 아니 그런 어떻게 태우게 네. 됐을까요? 네. 그 왜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면 어떤 정부 시책이나 여기 상황이 지금 좀 정보가 통제돼 있고 다른 나라와의 전쟁 상황이고 해서 모든 그 사람들이 정부가 정해진 규칙이나 정책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게끔 그래서 좀 약간 우민화 시키는 것 같아요. 근데 맞아요. 책을 읽는 사람들은 고민을 하고 왜 정부가 이런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지라는 거에 대해서 그 의문점을 던지고 그거에 대해 순응하지 않는 사람이 되니까 그렇죠. 그게 귀찮고 싫어서 통제를 잘 하기 위해서 책을 없애요. 그리고 요즘 그 저희가 그 글읽기의 호흡도 엄청 짧아진 것 같아요. 맞아요. 예전에는 좀 그 두꺼운 책들이 뭐 200페이지 이상도 꽤 읽어냈는데 지금 그런 책들을 사람들이 안 읽고 그 책을 소개해주는 짧은 유튜브 맞아. 그다음에 그 블로그 글만 이렇게 짧게 그리고 그것도 길면 안 돼요. 짧게 맞아요. 짧게 재밌어야 예. 돼. 그래서 저희가 점점 재밌고 쉽고 짧은 것들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들을 회피하기 시작하고 정말 좀 배부른 돼지가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여기에 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몬테그가 어느 날 그 클라리스하고 얘기하다가 네. 의문을 그 클라리스의 가족을 네. 보면서 그 소녀를 보면서 몬테그가 조금 그렇죠. 의문을 갖고 왜 내가 책을 태우고 있지? 네. 왜 쟤는 왜 좀 다르지? 하고 네. 있다가 얘가 사라지잖아요 어느 날. 그렇죠. 네. 그러면서 갑자기 몬테그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다시 회의를 하기 시작하고 의문을 갖고. 네. 그다음에 자기 아내를 보면서 외롭고 공허하고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되죠. 그쵸. 네. 근데 그 아내가 왜 친구들하고 막 와서 얘기할 때 네. 저 사람도 너무 답답해 보이잖아요. 근데 그 전에 자기가 그렇게 살았잖아요. 그렇죠. 예. 예. 근데 그 책에 대해서 책이 뭘까? 왜 저렇게 음. 사람들은 책을 읽을까? 왜 목숨 걸고 저렇게 지키려고 할까? 그런 의문이 있으니까 한번 이 책을 읽으시면 조금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. 우리 생각해야 돼요. 생각 안 하면 안 돼요, 진짜. 우리가 없어지면 어떻게 네, 책? 원 없이 불법되면 어떻게? 책을 읽을 수 있다라는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. 너무 감사해요. 네. 네. 우리가 그리고 여기서 보면 클라리스가 산책을 하잖아요. 네. 산책은 사색, 산책은 네. 불사색인데 그것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. 산책 또한 또 책 읽는 거 네.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었어요 저는. 예, 그리고 저도 거기 책 23쪽에 이런 게 있어요. 클라리세가 저는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. 제트기를 그 타는 사람들은 풀이 어떻게 생겼는지 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를 맞아요. 거예요. 왜냐면 그 차가 너무 빠르기 때문이에요. 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왜 그 문장이 저한테도 반성을 하게 하는지. 네. 그저 빨리빨리 이러고 네. 기차 옛날에 기차 여행 타면 뭐 무궁화호 이러면서 창밖 볼 수 네. 있었는데 요즘은 너무 휙휙 가버리니까 빠른 거에만 하고 하여튼 네.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했고요. 네.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사회 저항은 못하면서 네.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교수님 나오잖아요. 네. 그 화법 교수. 화법 교수님 때문에 네. 또 생각을 또 하게 되고 몬테그가 네. 그래서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이 저는 약간 영화의 전개처럼 느껴졌거든요. 되게 흥미로웠어요 저는. 네. 그래서 그 나중에 그러다가 이 사람이 책을 읽어주고 우리 네. 집에 책이 있다는 게 발각이 되면서 사건이 나오잖아요. 그렇죠. 좀 이제 잘 나가던 방화수에서 이제 범법자가 된 거죠. 가지고 이제 책이 있다는 네. 이유로. 네네네. 도망자 신세가 되고. 네. 근데 그때 로봇 사냥개 쫓아가는 거 너무 무섭지 않았어요? 거기서 진짜
로봇 사냥개가 나온다는 자체가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아니, 했어요? 요즘 SF 영화들에서 네. 나오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이 책이 화씨 451이 요즘 SF 영화들에도 큰 영향을 그래서 끼쳤어요. 저는 네. 그 몬테그가 범법자가 되면서 네. 이 사람을 못 잡았는데 나중에 또 잡은 그렇죠. 것처럼 야, 지금하고 똑같은 어쩌면 그러니까요. 약간 금방 속임수 대역을 비슷하게, 예. 찾아가지고 애만 사람이 예, 그 몬테그 대신으로 희생되는 과정을 보면서 아 요즘 뭐 언론 통제니 뭐 그 가상 그런 게 생각나서 무섭더라고 섬찟하더라고. 진짜 섭취됐고 예. 정말 사건이 잘 해결된 것처럼 TV에 그러니까요. 나오잖아요. 이 사람은 살아서 어느 네. 계곡으로 갔는데 근데 마지막에 이 책이 3부로 나눠지는데 마지막 3부에서 지금 이거 책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얘기가 약간 눈물겹다고 해야 되나? 그렇죠. 왜냐면 예. 책이 못 읽으니까 내가 책이 네. 되기로 했잖아요. 그렇죠. 내가 책이 됐다. 네. 예전에 그 노노도 제자들이 공자가 얘기했던 것들을 애워서 그 구술했던 것들을 그쵸. 써서 책이 됐던 네네네. 것처럼 전래동화도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것들을 그 거의 암송하고 해서 나중에는 그거 문자가 생기면서 그걸 기록해가지고 생긴 게 전래동화라면 이런 게 다 책이라는 게 사람들이 구전했던 그쵸. 것들이 책이 되는 거. 그래서 사람 자체가 이제 책이 되는 거. 여기서는 책이 네. 불법이니까 그 네. 어떤 은둔하면서 내가 꼭 지키고 싶은 책을 계속 내가 암기를 네. 하는 거예요. 내 자신이 나중에 이걸 전해주기 위해서. 네.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눈물겨웠고 예. 어떻게 보면 또 희망적이라고 해야 될까? 그렇죠. 그런 걸 좀 많이 느끼는 네. 책이었어요. 그 디스토피아라는 뜻이 그러니까 유토피아의 반대 뜻인데 유토피아는 없다.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곳이 유토피아라면 디스토피아는 배드 뜻이 있어요. 그러니까 맞아요. 나쁜 곳. 우울해. 네, 좀 근데 우울했어요. 그렇게 이 책이 그 디스토피아의 소설의 대표적인 소설 중에 하나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그런 너무 좀 모습들을 다행스러운 보면서 거. 네, 몬테그가 살아 있잖아요. 그러면서 희망을 느꼈어요. 네. 저는 이제 마지막에 막 조마조마하면서 본 게 거기서 맞아요. 그 클라리스를 좀 만났으면 얼마나 좋을까. 그러니까요. 사라졌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잖아요. 네. 클라리스는 결국 못 만나고 헤어졌지만 저는 막 마지막에 이거 넘기면서 클라리스가 어디인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어디 네. 망명을 갔거나 예. 그 안에 어디엔가 있어서 길 가다가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네. 갖고 봤어요, 이 책을. 네. 그 여기 맨 나중에 이 책 맨 끝에 보면 저자와 대화하는 게 나오잖아요. 네. 거기 보면 레이 브래드버리가 굉장히 똑똑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사람이라는 거 네. 많이 느꼈으니까 여러분도 직접 읽으면서 네. 정말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시대와 좀 비교를 좀 해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. 우울하지만 좀 재밌을 것 같아요. 네. 우리 타자 선생님이 여기 추천해준 책은 항상 너무너무 저는 몰랐던 책이거든요. 이 책도 몰랐는데 다시 한번 읽고 곱씹어보면서 읽고 영화도 있대요. 영화도 한번 좀 보고 싶어요. 네. 예. 여기 SF 소설들에 많은 영향을 미친 이 그 1950년대 화씨 451을 이 시기에 읽는 것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너무 재밌게 잘 읽었고 흥미진진했고 우울하기도 했지만 또 희망을 가졌고 네.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 타자 선생님 추천해준 정말 믿고 보는 책이라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. 다음에 또 더 좋은 책으로 만나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